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4분기 정도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6,200에서 6,3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세 전쟁이 기세등등하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지 않아요? 결과가 뭐야? 그래서 하면 딱히 백악관 입장에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1분기 성적 너나 나나 힘들긴 마찬가지였을 테고 2분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세한 전망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패션이 좀 바뀌셨어요. 네, 쉬는 날이라서 편하게 했습니다. 오늘 멋지게 하고 오신 문남중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안 멋진 말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어떻게 글로벌 증시 바닥치고 이제 2분기에는 쭉 올라간다, 이런 믿음 유지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의 저점은 상당 기간 좀 오래 지났어요. 4월 7일이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7일이 저점이다. 네, 그때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3%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점인데, 그때 하락은 공포 심리가 전적으로 좌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익 실현과 관련된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행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75개국 이상 되는 교육국과 함께 무역 협상을 진행된다는 소식이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교육 협상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올해 미국 증시가 이런 요소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2023년도 10월 이후부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경기와 이익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올라왔던 대표적인 증시이기 때문에 이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그간의 상승은 근거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진 건 트럼프가 왔을 뿐 요거니까 그 대세에 지장 없을 거라는 말씀인데, 근데요, 요즘 그 얘기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없던 경기 침체 만들고야 말 거다, 경기를 망가뜨릴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럼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미국 경기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 외의 기관에서 제시하는 전망치는 참고하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저점 또 경기 확장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NBER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경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증시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도 증시의 저점 그리고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항상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 경기 순환은 1854년도 이후 그리고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34번의 경기 순환을 지금까지 겪어왔던 상황이고요.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35번째 경기 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기 저점은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2020년 4월이었고요. 2020년 5월 이후 경기 확장에 진입을 했고, 올해 4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6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한 측면들은 경제 심리가 무너지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해요. 근데 지금의 미국의 실물 경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금융시장 간의 괴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계속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시장, 특히 가격 지수들은 미국의 펀더멘탈, 특히 경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굴곡은 있더라도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미국 경기 침체를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예고보다 빨리 간세를 했던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미국 경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제가 올해 4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이 60개월 정도 진행됐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네. 1980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경기 확장에 진입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7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놓고 지금 현재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 확장이 73%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23%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면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금리가 1% 정도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1,0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27년도 6월 상반기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6개월 정도 빨라진다라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년 정도 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추고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네. 거예요. 보통 차를 멈추려고 하면 내가 멈추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근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항구의 이 대기에서는 바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접안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바로 풀 수는 없거든요. 결국 금리를 미리 낮춰놓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당시 국채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가 2월 이후 4월 초 단기간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때요? 4월 초 변동성이 컸던 그 시절 그 시점의 주가 수준까지 올라와줬잖아요. 지금 S&P 500 지수는 5,700선 수준까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5월달 빠르게 S&P 500 지수가 6,000 정도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미국 증시의 고점이 올해 2월 19일 날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6,1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4분기 정도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6,200에서 6,3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지금 박현일님께서 제발 지금이 미국장 최저점이길 바랍니다. 연금 계좌가 녹고 있습니다. 유유하셨는데 지금 빠르게 냉각기 돌려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방지턱 있을 때 그 앞에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머리 천장에 한번 땅콩 찡콩 하고 오잖아요. 네. 그거 안 하려고 브레이크를 나눠서 네. 밟는데 서서히 네. 신호 볼 때도 그렇기는 한데 요 브레이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밟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월 네. 연준 의장이 함께 밟아줘야 되는데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 인하하자는 정부의 스케줄에 협조를 해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트럼프는 파월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정황을 보면 아마 트럼프가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 트럼프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을 두고 한번 맛을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본 네. 거예요. 단지 짠지. 네,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최근처럼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지 않고 맞아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은 것 같아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의도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여지가 있어요. 사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도 대통령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파면의 의결은 상원에서 하는데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해요. 그럼에도 근데 너무 무리수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여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점은 파월 연준 의장 한 개인의 어떤 생각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4.5면 상당히 높죠. 직전 연준의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가 2.5였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워낙 높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초과저축액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가계가 버텨왔는데 올해부터는 작년과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를 최소 2번 정도라고 올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4번 정도까지 충분히 금리 인하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고보다 좀 빨리 관세 부과를 하다 보니까 네. 4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 정도까지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빠르면 5월 FMC, 늦어도 6월 FMC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본다고 하면 5월달 FMC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조차도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그래도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금리를 빨리 낮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는 어떻게 하죠? 물가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재 가격은 지금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가격들이 올라가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가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통화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PC예요. 근데 PC가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3까지 내려와 있죠.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전후에서 움직이는 물가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제에서 물가가 이제는 경제에 이업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그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던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단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경험하는 물가의 흐름을 전망을 해보면 물가가 전월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오름폭을 줄여나가되 그게 상당히 미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하 기기가 시작됐다는 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물가는 이제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은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가 좌우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발표된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17만 명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결과는 아닌데 전월보다는 좀 둔화되는 흐름들, 네. 이게 고용시장이 좀 이축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해석으로 연결지어진다라고 하면 연준은 2번 정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3번 정도까지 금리 인하의 수를 늘릴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기에서 물가가 내려오는 그 특징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앞으로 물가 지표는 안 보실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물가 아니고 고용이다. 네, 그래서 고용이 전월보다 둔화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의 수는 늘어날 여지가 있고요. 월간 지표를 보실 때는 항상 3개월 정도 되는 결과값의 평균을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어느 시점에서 좀
정책을 꺼내들 수 있을까 그런 시점들을 가늠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대통령을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내적인 고민을 하나 꺼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유튜브로 정몽규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여간 아이디가 독특하신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까? 이게 바이오리듬에 충실한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신 건데 사실 저도 아까부터 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모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 사람이었던가 진짜 그런 분인가요? 과거 전통적인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실리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도 미국의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책 결정을 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 국가들의 흐름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보복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관세가 90일 유예기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이 놀랄만한 어떤 협상들이 이제 5월 달부터 네.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 트럼프가 의외로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행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나쁘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의 과거 스토리이긴 한데 마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진짜요? 네. 옛날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화가 있는데요. 네. 이 일화는 뭐 경제적인 얘기랑 상관이 없는데 알려주세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에는 이제 기사님이 항상 있으셨겠죠.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가 이제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어가지고 드문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저쪽 멀리에서 이제 트럭이 하나 왔는데 트럭 기사님이 좀 마음이 좋으셨는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차를 멈추고 태워주셨구나. 내리셔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펑크가 나 있다. 근데 이제 펑크를 난 거를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기기 같은 게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었는데 흔쾌히 그 기사님이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야, 트럭 기사님이 완전히 천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창문을 내리고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창문을 딱 내렸어요. 근데 이제 기사님은 놀랬죠. 트럼프가 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들어줄 만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사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됐다라고 계속 거절을 하시다가 그러면 내일이 내 와이프의 생일이기 때문에 꽃을 한 다발 집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소 줬고 낭만적이다. 그냥 갔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날 기사님이 뭐 오겠어라고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장미꽃이 왔어요. 편지하고. 네. 근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당연히 이제 장미꽃을 보내면서 축하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상상을 이것도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만약에 연결되어 트럼프 있어요. 대통령 정도의 부가 있고 그 네. 정도의 비즈니스맨이다면 계좌번호 플리즈 이런 거 써 있을까요? 비슷해요. 네. 근데 그 기사님의 빚을 모두 다 갚아줬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기사님 빚이 막 50만 원 이랬던 건 아니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몇 억은 됐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뭐 감성이 메마르거나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고요. 급히 미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건 오래된 미담인데 그래요? 옛날 미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그런 의외의 풍모도 있다고 하니 미중 간의 물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깜짝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5월일 수도 있다. 근데 중국하고는 뭐 얘기를 한다는데 딱히 잘 되고 있나 싶어요.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 미국의 관세 협공에 바로 즉각 대응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반응이 없는 중국을 상대로 더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세게 좀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트럼프 일개행정부 이후에 중국을 상대로 이제 무역에 대한 압박을 해왔던 상황이고 2022년도에는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태가 그동안 보여왔던 상황인데 의외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잃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출도 제3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엔비디아의 GPU 같은 제품들 역시 홍콩이나 싱가포르, 호주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도를 더 높여주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공장들이 중국에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을 상대로 관세 이협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네. 그 피해는 미국으로 기업이 다 가지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막판 타결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4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드를 통해서 제시한 그 상호관세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그 숫자가 절반으로 다 디스카운트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인데요. 네. 협상 과정을 통해서 13%로 낮춰질 거예요. 이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위험한 발언인데 저희 믿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가 5월달, 6월달, 7월달 전에 지금보다도 그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강경하게 나왔던 그런 분들 미국 이기 행정부가 결국에는 교육국과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의 가정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호관세율이 절반 정도 충분히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상호관세율이 제시된 것도 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숫자예요. 네. 예. 미국의 상품 수지를 분자해 놓고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수입 금액을 분모로 놓고 네. 나온 금액을 일괄적으로 50% 디스카운트한 거. 그래서 네. 이제 그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숫자의 유연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는 M7 지금 뭐 다 곡소리 나는 집들이 많은데 이쪽은 앞으로 괜찮을까요?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M7은 주도하는 역할은 기존처럼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월 이후부터 4월 초 단간이 많이 급락을 했던 만큼 또 연말까지 상당폭 많이 올라가는 형태 보시면 될 것 매그니피센트 같습니다. 7으로 유지되는 거 맞죠? 마구니 7 아니고. 그렇죠. 매그니피센트인데 여기다가 그 미국의 주문형 반도체 네. 브로드컴을 포함하면 배트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믿어봐요 계속. 네, 배트맨 기업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